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화면 레이아웃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앱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좌측에 식당 이름이 나와 있고요. 식당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우측 상단에 지도가 나타나게 되고 하단에는 식당명과 식당 소개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밑에 전화 걸기 버튼이 있어서 전화 걸기를 클릭하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화면입니다. 자, 요거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구글 지도인데요. 앱 이벤트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새 프로젝트에서 우리 맛집이니까요. 파퓰러 레스토랑인데 그냥 파퓰러 푸드라고 하나 넣을게요. 자, 이제 화면 레이아웃을 좀 짜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왼쪽 팔레트 영역에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넣을게요. 일단은 왼쪽 여기 얘를 이렇게 갈라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수평 배치 하나 집어넣고요. 수평 배치의 높이와 너비를 모두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크게 키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왼쪽에 목록 뷰가 하나 필요하네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목록 뷰 하나를 왼쪽에 집어넣도록 하고요. 목록 뷰의 이제 너비를 우리가 30%로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00%, 부모 요새 맞추기 위해서 쭉 내려주고요. 목록 뷰의 배경색을 검은색이면 너무 심하니까 이제 흰색으로 놔주고요. 이럴 때 기본적으로 텍스트 색상은 검은색으로 놔줘야 됩니다. 텍스트 크기는 40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목록표 하나 넣고요. 그다음 여기 부분에 다시 우리가 3단을 나눌 거라서 여기 안에 레이아웃에 수직 배치 넣도록 할게요. 수직 배치의 이제 높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넣어주고요.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넣어주겠습니다. 꽉 채워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도, 구글 지도에 있는 지도 카테고리에 지도라고 하는 컴포넌트 하나 넣어주도록 하고요. 지도에 이제 높이를 50% 정도 잡겠습니다. 높이는 50% 넣고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서 절반 넣어주고요. 이 하단에 이제 식당 명칭 필요하니까요. 요거는 레이블로 표시할게요. 레이블 하나. 요거는 식당 명칭인데 그냥 텍스트를 식당 이름이라고 하나 넣어줄게요. 식당 이름 하고요. 크기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글꼴 크기를 한 20 정도로 크게 해주고요. 레이블 하나 더 넣고요. 이거는 식당 소개예요. 식당 소개 하나 넣도록 하게요. 그 다음은 이제 전화번호도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에 식당 전화번호 넣고요. 그 다음 버튼 하나 넣어서 여기는 전화 걸기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고 바로 블록 코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목록뷰에 우리가 식당 이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앱이 실행하면, 스크린런이 초기화되면 그 앱을 넣어주도록 할 건데, 스크런이 초기화되었을 때 우리 목록뷰의 요소 값을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스트로 만드는데 이때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변수로 만들어서 좀 쉽게 좀 가보겠습니다. 자, 변수의 전역 변수 만들기 해서 요게 식당 이름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요. 요 초기 값에 리스트 만들어서 우리 5개만 넣도록 할게요. 더 많이 넣어주면 좋긴 한데 5개 하겠습니다. 자, 식당 이름 리스트에 텍스트를 쭉 넣어서 5개를 만들어 주는데 요거는 이 식당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만드는 게 좋아요. 물론 저는 저희 쪽 동네를 따라서 하긴 하는데 이거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기 학원이 있는 곳이 경기도 광명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광명시 맛집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하단에 플레이스라고 해서 관련된 수나 리뷰 순으로 이렇게 쭉 보면 맛집이 나오게 돼요.
광명 왕족발, 아웃백 스테이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먹어본 것 중에 괜찮은 음식 식당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 이제 제가 살면서 괜찮았던 집이 뭐 쿠우쿠도 있었고요. 여기, 채선당이라고, 아니, 채선당 말고요. 여기 우리 소담촌이라는 것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한본 삼계탕도 괜찮았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갔다 온 거 중에 좀 괜찮은 거 넣어주면 좋아요. 또, 여기, 예, 우리 여기 바로 학원 옆에 있는, 밥맛 나는 세상, 종종 갑니다. 만나는 세상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서교갈비였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뭐냐 연잎 보쌈이라는 연잎 부대찌개라는 집이 있어요. 연잎 부대찌개. 자, 이렇게 5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초기화되면 목록뷰 요새 값에 여기 있는 리스트의 값을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변수에 있는 거. 변수에 있는 식당 이름을 바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바로 되겠지만 특히 그냥은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여기 Do It 누르면 자동으로 앱이 들어갑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화면에. 자, 근데 여기 이거 Do It을 누르면 탁 누르면 여기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상으로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5개의 식당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선택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자, 1차적으로 간단하게 얘를 선택하면 식당 이름과 식당 소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식당 소개도 리스트로 좀 하나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식당 이름이 아니라 식당 소개라고 하는 전역 변수 만들어 주고요. 리스트인데 똑같이 5개 해서 한 쌍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쿠우쿠 같은 여기는 이제 한두 줄 적어 주는데 여기는 광명점은 특히 이제 새우구이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딴 지점보다 좋아요. 그리고 소담초는 다양한 샐러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하네요. 그래서 살이 찌나봐요. 한번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운 들깨 삼계탕. 오이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무제한 좋아하네요. 자, 밥맛 나는 세상 아주 저렴하죠. 학원에서 가깝고 저렴하고 간편하게 먹어요. 됐고요. 연잎 부대찌개는 부대찌개인데 여기 이제 돌솥도 나오고요. 돌솥 밥에 맛있는 부대찌개 먹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 정도만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목록뷰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레이블 1이 이제 그 식당 명칭이었죠. 그러면 레이블 1의 텍스트 값으로 자, 목록뷰에서 선택한 값을 그냥 그대로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목록뷰에 선택된 항목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레이블 2에는 소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 자, 우리가 여기 첫 번째 값을 목록뷰에서 첫 번째를 갖고 오면 여기 이 식당 소개에서도 리스트에 첫 번째 거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텍스트 값은 우리 저 리스트에서 항목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리스트냐? 변수. 자, 식당 소개에서 어떤 위치 우리 목록뷰에서 선택한 번호라는 게 있어요. 선택된 항목의 번호값. 요거 하면 몇 번째 선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화면에서 얘를 눌러주면 그때 하단에 식당명과 식당 소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전화번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없죠. 요거는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식당
전화번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요. 리스트에는 우리 여기서 찾을 수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좀 일일이 찾아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강명식 999 하면 여기 전화번호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갖고 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임의로 좀 넣을게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는 6번, 7번, 8번. 저는 지금 임의로 넣는데 여러분들은 좀 자세히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목록뷰에 선택하게 되면 목록 레이블 2, 레이블 3의 텍스트 값으로 이거 똑같은데 전역 변수에 식당 전화번호에서 이 항목을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야 되니까요. 디자이너에 보면 우리 소셜에 전화라고 하는 컴포넌트 있습니다. 전화 하나 집어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버튼 1을 전화 걸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전화에서 전화번호를 지정을 해줘요. 뭘로요? 레이블 3의 텍스트에 값이 들어가 있죠? 레이블 3의 텍스트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전화에 전화 걸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선택하면 전화번호도 지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화가 있고요. 밑에 있는 전화 걸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전화 걸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하면 전화번호 걸기가 완성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지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지도 컴포넌트가 있는데 어떻게 얘를 선택하면 그 해당하는 지도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 목록뷰 1에 선택한 후에 지도 값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지금 화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블럭이 우리 함수 하나 넣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함수 만들기 해서 함수 값은 지도에 표시하기 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 주고요. 함수의 실행하기, 함수 호출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뷰에서 식당을 선택하게 되면 함수를 호출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여기 있는데 여기 지도 1에 가보면 지도 1에 마커 만들기 펜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펜이 해당하는 위도 경도 값으로 이 지도를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이 이동하는 건데요. 자, 그러려면 위도와 경도 값을 알아야 돼요. 위도 경도 값은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아니,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글 지도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글 지도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있었던 우리 광명, 저 쿠쿠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네. 광명 쿠쿠라고 하는 지점이 나타나고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 요 지점, 요 위에 있는 URL을 이제 쓸 건데 여기 위도 경도가 나타나요. 근데 요거가 여기가 딱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에서 위에 보면 값이 나타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메모장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URL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있는 37.4464 여기까지가 이게 위도예요. 그리고 쉼표 있고 126.88352421 요게 경도입니다. 위도와 경도. 그리고 19Z는 이제 줌 값이에요. 요건 이제 언어 값인데 요거는 놔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요거예요. 37.441 요게 이제 위도와 여기 경도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우리가 에비미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얘도 변수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역 변수가 지금 3개가 있는데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식당 위도값으로 넣을게요. 위도값. 그리고 그러면 경도값도 하나 필요하겠네요. 잠시만요. 조금만 자리 배치해가지고 위도하고 경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식당 경도 값 나오고요. 자, 위도값 넣어주고요. 아, 위도값이 여기 다 들어갔네요. 잠깐 지워주고 위도값은 여기에 있는 메모장에서 37점 여기 소수점 쉼표 전까지가 위도입니다. 그래서 위도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경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126점 몇몇 있는 게 경도예요. 경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만 더 놓고 갈게요. 우리 리스트에 보면 그 다음 소담촌이라고 있는데 소담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담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구글 지도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위치는 여기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얘는 위치는 그냥 여기 있는 걸 요 건물 정도가 되니까 여기를 그냥 찍을게요. 여기 얘가 이제 이 지도에서 한 가운데가 오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URL 값을 복사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위도 경도 값이 여기 나와 있죠? 얘는 37점 몇 돼 있는데 요 값을 우리 위도 값 넣어주고요. 그 다음 경도는 126점 요거 경도 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값들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우리가 좀 잘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지도에 표기할 때 위도 값은 우리 여기에 이제 값이 있었죠. 항목을 선택해주면 된다. 어떻게? 우리 전역 변수 식당 위도 값에서 선택된 항목 번호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도는 식당 경도 값에서 정해진 항목 선택해주면 되고요. 줌 같은 경우에는 아까 19였죠. 19나 18 정도 해주면 된대요. 19 한번 넣어줄게요. 줌.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지도가 로딩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이미지가 이 줌 값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줌 값을 한 18 정도로 줄일게요. 다시 그거는 여기 그 다음에 소담초는 여기 이미지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우리 정확하게 이미지의 어느 위치인지 저희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커라고 불리는 애를 하나 집어넣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 지도에 가면 이 지도 컴포넌트에 마커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마커가 이제 위치 표식인데요. 요거를 그냥은 실행이 안 되고 제어해서 결과값 무시하고 실행하기 해서 마커값 넣어주고요. 위도 경도는 여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도 여기 있는 경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줄여서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얘를 쿡쿡 찍으면 이렇게 마커가 나오죠. 소담촌 찍으면 여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를 표시하게 됐습니다. 자, 더 넓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능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식당 리스트가 나와서 우리가 이 식당 리스트를 누르면 하단에 식당명, 식당 소개, 전화번호, 그 다음에 전화 걸기 누르면 전화가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글 지도에서는 이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손으로 줄이면 그 큰 위치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